대한민국 청소년의 기자단 강주희 인턴기자, 조선시대의 과거, 교종과 효종비에 대한 상복의 복상 기간을 두고 현종 때의 붕당끼리의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오늘은 이러한과 거의 역사 속에서 바라보는 예가 현 시대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또한 그러한 예의 흐름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고,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호락 논쟁과 사단칠정과 인성물성론에 대한 호락 논쟁에서는 인성과 물성이 동성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다음의 논쟁에서 일컫고 있는 인성과 물성의 근간은 인간의 성질과 동물의 성질이 같은가 하는 부분이다. 다음의 호락 논쟁 즉 인성-물성론과 사단칠정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사단에서 이야기하는 사단은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씨를 의미하며 칙은 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말합니다. 칠정은 인간의 7가지 자연적인 감정을 말하는데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을 말한다. 사단칠정 논쟁의 핵심인 이와 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본다면 는 작동하는 힘을 말한다. 리는 움직임 이전에 있는 바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기는 상황 자체를 의미하지만 이는 움직이기 전의 바탕을 말한다는 것이다. 한자를 풀이해 보았을 때에 리는 다스리다 통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기운을 뜻하는데 한자의 의미를 풀어보았을 때도 이라는 개념은 통한다 다스린다는 실리적 관점의 개념이며 기는 가운을 의미하는 발현의 바탕이 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기에 대한 성현들을 다양한 논쟁이 있었지만 이러한 개념을 현재의 시대에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몸을 닦고 집을 안정시킨 후 나라는 다스리며 천하를 평정한다는 개념의 다음 표현은 집안이 바르게 된 후 나라가 다스려진다는 의미의 선후 순서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바탕에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함을 이야기해주는데 준비된 자기 자신의 성취를 이룬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역사 속 여러 논쟁에 대해 각 장의 성현들이 생각하는 사상적 고찰에 대한 부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모든 학문적 바탕의 지향점은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고자 하는 관심의 기여함을 알 수가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법전을 만든 고려시대의 태조 조선시대의 왕 현재의 법과거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세조 때 시작된 경국대전은 성종에 이르러 완성이 된다. 이후 정조시대에는 대전 통편이 이후에는 흥선대원군이 그의 아들이 고종을 위해 속대전과 대전 통편 및 조선시대의 법전을 정리하여 대전의 통이라는 조선시대의 마지막 법전을 완성하게 된다. 세조시대 시작된 경국대전의 편찬은 필히 시작된 시대의 왕의 사상과 관점에 대입하여 생각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문종사후의 왕은 어린 단종을 김종서와 신하들에게 안위를 부탁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으나 이후 세조는 어린 조카였던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된다. 당시 수양대군이었던 그는 세종 때 실시되었던 집현전과 삼사를 등지고 육조 직계제를 추진하는 등의 강력한 왕건주의 통치체제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경국대전에서는 이러한 세조의 왕권 강화는 지방 세력의 약화를 위한 법의 엄격성을 잘 볼 수 있는데 과거 고려 후기부터 실시되었던 전해진 관리에 대한 수조권 지급과 전법에서 직전법으로 현직 관리의 수조권의 범위를 축소한 부분 등으로 그의 사상과 권위를 잘 살펴볼 수 있다. 태조의 경우에도 지방우족 세력의 약화와 왕권 강화를 위해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계류백서와 훈유 10조 등을 저술하여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조가 저술한 대전 통편 영조가 편찬한 속대전을 추가 합격하여 큰 법치의 흐름을 만들었음과 동시에
글과 학문을 사랑하여 초기문 신제를 활용했던 그의 면모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대전회통의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마지막 법전으로 고종의 아버지이자 남영군의 아들인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편찬되었다. 당시의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종식 끌기고 왕권을 강화할 명목으로 다음의 법전을 주도하여 편찬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시대적 상황과 통치자의 색을 담고 있다. 근대에 이르러 갑오개혁 당시의 공로비 산호비 폐지 그리고 더 지나 현대에 이르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실시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실시 등 시대가 지나 법과 제도가 하나의 역사로 남기까지 법과 제도는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에 큰 영향을 받아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역사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내일의 역사를 만드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이며 오늘의 법이 미래의 또 하나의 역사로 기억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는 것, 그것이 더 나은 미래 역사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과거로 바라보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논쟁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발견하다. 이타적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의 역사가 주는 시사점은 현대 시대로 돌아와 보자. 이타적 개인주의가 만연 현재의 사회에서 다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시사점은 무엇일까? 위에서 제시한 사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옛 성현들의 논쟁과 치국의 중심에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관심이, 본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던 과거와는 달리 자기개발과 이타적 개인주의가 사회의 풍토처럼 자리 잡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물질적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자살 우울감 등의 기분을 느끼고 있는 인구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통계학적 자료들의 바탕에는 행복을 찾아가는 신기루처럼 바라보는 기가 존재하지 않는 리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바라봐야 할 이야깃거리는 단순한 역사의 개념과 정의를 아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할 것이다. 옛 성현이 바라보았던 인간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이를 찾아가기 위한 끊임없은 학구적 노력은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쟁과 행복에 대한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기사를 통해 우리는 역사 속에 숨겨진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찾아가고 이를 우리 현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